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오늘 저 시선집중 들으면서 윤여정 인터뷰 네. 잘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심하게 말씀도 하고 구린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얘기요? 예.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 기자?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하고 정말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좀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질문에서 당신 가서 가글부터 하고 와. 네. 그렇게 얘기했어. 저는 어이구 냄새야 이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윤여정 배우 아주 고맙고 별로 요새 좀 즐거운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또 즐거운 소식들이 또 큰 멀리에서 해외에서 들려와서 그러니까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김씨님이 박변 염색했냐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염색은 아니고 파마를 좀 했는데 이게 너무 반질반질거리게 나오네요. 저도 갑자기 놀랐네. 뭐 방송 유튜브 보니까 요즘 추리닝 입고 나오대요? 어? 그게 예. 뭐 김종배 시선 좀 까고 막 아니요, 이러는 거야? 까지 않았습니다. 왜 목소리가 올라가? 깠지. 깔 리가 뭐 있습니까? 까지 않고. 예. 잘랐다고. 자르긴 뭘 잘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위치 이동만 했지. 이 방송이라는 게 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편집이 되니까 잘린 게 특징인 프로그램이라서.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내 속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고. 그 방송이 설정이 또 있는 거니까. MSG라고. 재밌던데. 네, 그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일단은 조금 근데 저희 많이 찍어놔서 조회수도 괜찮던데. 조금 좋습니다. 예. 추리닝 입고 나오니까 어울리더라. 그 하얀 네리아스에다가. 근데 하얀 건 맞는지 잘 모르겠고. 예, 런닝입니다. 예. 예, 천기도 설만 하겠습니까? 뭘 또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냥 재밌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는데 너무 많아. 유명인 방송. 알겠습니다. 자, 정치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야가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뭔가 둘 다 좀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그렇고요. 종부세 또 사면 얘기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정당 지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놀랐어요. 많이 빠졌던데요. 국민의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9%포인트 떨어졌고 많이 빠진 겁니다. 예. 리얼미터는 0.5%포인트가 떨어졌어. 어쨌든 빠졌죠. 두 개 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로 돌았다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한 거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각 1.9, 0.7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을 한 건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현 대표가 분석하기를 성급하게 사면론을 꺼낸 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데.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르다와 때가 됐다가 52.2 대 40.3.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차이가 난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면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적 여론이 결국은 어떤 사면론을 다시 어떤 짚인 국민의힘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사면론은 이게 여든 야든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사면 이야기 꺼내서 정치적으로 득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다 손해를 여든 야든 딱 이런 거잖아요. 이상합니다. 왜 사면론은 이게 덫으로 작용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 오늘의 주제는 사면론. 왜 사면론은 덫으로 작용을 하는가? 궁금해요. 저는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 사면론의 명분이 뭐야?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거잖아요.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 사면 얘기를 하죠. 항상. 내가 볼 때는 그게 함정이라는 거야. 그게 함정이라는 거야. 통합이 함정이다? 네. 뭐냐? 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갈등이다. 통합을 구현한 방법이 갈등이다. 자, 통합을 구현하는 방법이 갈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면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갈등 요인을 없애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갈등을 하니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갈등 요인을 없애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단순 논리야.
단순 논리를 넘어서 순진한 논리라는 거죠. 아, 순진하다.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순진한 논리다. 뭐냐면 예. 이것은 갈등에는 두 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합을 촉진하기도 한다.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어요. 샤츠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절반의 인민주권이라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처음 들어봐요. 절반의 인민주권.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네. 거의 정치학 교과서에 해당이 되는 책인데 이 네.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은 통합과 분열이 동일한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하. 갈등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통합한다. 아, 갈등이 좋은 거네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통합을. 분열시킨과 동시에 통합한다는 것은 네. 어떤 갈등 A라고 하는 갈등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이라는 거 갖고 싶다. 사면이라는 거 갖고 이제 입장이 갈려지니까 네. 분열 요인이 있는 거지. 사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죠? 그러면 분열, 그러니까 지지와 반대로 찬성과 반대로 분열이 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시 통합되고 아하.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로 통합이 또 통합되고 이쪽 그러니까, 저쪽 다 통합되고. 그러니까 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분열을 시키지만 분열의 어떤 양 진영을 통합해 들어가는 이중 기능이 작동이 된다는 거지. 예. 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네. 자, 그러면 완전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전체주의적 사고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그런 나라는 없죠. 없지. 예. 결국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그렇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통합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갈등 요인이 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고 찬성하는 사람의 어떤 찬성의 통합이 최대치가 되는 게 어찌 본다면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예.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최대치의 통합을 이루는 이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네. 그 하나가 뭐냐면 지지도가 최대인 특정한 갈등을 픽해가지고 1번, 2번 그거를 지배적인 갈등으로 올려줘야 된다. 아, 지지도가 최대인 특정 갈등을 이거를 지배적 갈등으로 두 가지 이게 갈등의 요건을 맞아 떨어졌을 때 요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갈등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통합을 이루는 그 방법은 갈등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대체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아, 다른 갈등으로 무슨 냐면 예, 여기서 예, 다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대치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갈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아하. 이게 정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절반의 인민주권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갈등의 대체, 바꾸는 것은 이게 바로 가장 파괴적인 정치 전략이다. 아,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갈등의 대체만 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에서 전국 시대가 끝나고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어. 네. 근데 이미 갈등과 어떤 뭐냐면 이것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칼 들고 싸우는 것으로 재현될 여지는 이미 내연돼 있었어. 계속 있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조선 침략을 했어. 그렇죠. 명치로 간다고 맞아. 조선으로 왔죠. 조선 침략이 되면서 네. 어떤 그 일본 내부적인 갈등 요인을 밖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죠. 완전 통합이 돼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형식적인 통합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른 갈등 요인이 지배적 갈등으로 격상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지. 이야, 이거 다 이해가 되네요. 그잖아. 전쟁 일으키자는 말은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뭐냐면 네. 그 외부적인 어떤 그 적대자를 상대하는 갈등 요인이 불거지면 내적 단결은 더 확산되고 맞습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리는 이거보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와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한 정치 영역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지. 영역 안에서도 왜 하고 네 이게 작동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마디만 더 읽어드리면, 네. 자 갈등을 대체하는 게 가장 파괴적인 정치 전략이라고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란 요인도 있을까요? 이거 뭐냐면 네. 어떤 분파가 대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네. 반대파,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반대파의 정면 공격이 아니고 정면 공격이 아니고 내부 경쟁자들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단행하는 측면 공격이다.
이거 저 지금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내부의 적이 문제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이 샤츠 수나이도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이런 말씀을 했나? 그러니까 정치의 대단하네요.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 내에서의 삼면론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국민의힘을 결국은 교란시키는 측면 공격이었던. 그렇죠. 안에서 솔직히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레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부는 사면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기가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측면 공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반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으면 지금 정당 지지도가 하락 추세로 돌았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비견될 수 있는 민주당에서의 그럼 측면 공격의 예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종부세 얘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 주장 같은 경우가 네.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안에서의 측면 공격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막 강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당이나 이 전체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측면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게 갈등 때문에 성립되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그렇죠. 갈등 요인을 올라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지지의 통합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갈등 요인을 픽해가지고 네. 그걸 어떤 주된 어떤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종부세 완화라고 하는 카드가 과연 그 지지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통합 요인이냐? 참 이거는 저는 좀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떤 그 종부세 완화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단적인 예로 왜 이게 측면 공격인지가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나 이 얘기가 이쪽 포인트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이 새롭게 젊은이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대출이나 이쪽을 봐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종부세가 먼저 나오면 사실 한 1%, 거의 상위 1%를 위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중간 정리라면 네.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지의 통합 내지 반대의 통합이다. 반대의 통합이다. 지지하는 의견의 통합이거나 반대하는 의견의 통합이 결국은 통합이다. 맞네요. 저거를 다 반대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통합이네요.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일단은 이거를 자 한번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재미난 게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측면 공격 네.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진단을 하면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서 반대의 통합은 이뤄낸 거지. 뭐 솔직히 말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현 반문이라고 하는 예. 것 자체를 하나의 반대의 통합으로 이해를 한다면 반대의 통합은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이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네. 다음에 그러면 지지의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요인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서 오히려 측면으로 엉뚱한 사면 얘기가 나옴으로써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뭐냐면 스텝고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측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의 통합. 우리가 뭘 제시를 해야 지지를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는 딱 그 목표 설정은 이루어졌는데 네. 문제는 그 어떤 지지의 통합을 지향을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 계산착오를 벌이고 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좀 적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얘기가 바로 그거죠. 엉뚱하게. 그렇죠. 전 국민으로 따지면 뭐 3% 4%밖에 안 되는 예.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당 내에서는 측면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네요. 자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 정리라면 네. 그 이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첫째,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대선을 가르는 건 시대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계속 얘기했던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을 누가 구현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최대의 어떤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의제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법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지.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의 어떤 그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지배적인 갈등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고상한 단어로 표현됐을 뿐이다. 일단 이걸 전제를 하고 놓고 보면 최대치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고의 갈등 이게 시대 정신일 것이다. 자 여기서 네. 1번 대선을 고려한다면
최대치의 통합은 당연히 지지의 통합이어야 돼. 반대의 통합이 아니라. 그렇죠. 반대의 통합이라는 것은 회고적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대선은 그게 아니라고들 이야기하니까. 미래를 향한 투표가 대선 투표다. 근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의 통합은 그 이뤄냈을지 모르지만 지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안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야기를 했고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헛발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야? 두 당 모두 지지의 통합. 이 갈등을 요요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지요. 네. 최대 다수가 되는 이걸 끌어내질 못하는 아하. 유동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 정치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개의 지지의 통합이 지금 여권 안에서만 놓고 보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우열 관계가 확실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은 차별화를 이제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차별화가 아니라 그냥 네. 다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번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까놓고 물어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왜 전면적 차별에 지금 나서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한 큰일 거예요. 나죠. 그렇게 왜 되지 그러냐면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자신을 향한 지지의 통합의 규모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지의 통합이 규모가 아직은 크거든.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더 큰 거지. 이른바 우리가 친문이라 했던 그죠. 지지자들. 응.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차별을 했다가 잘못하다가는 등 돌릴 수가 있어요. 다들. 자 전면적 차별화로 지금 못 가는 거야. 간단히 이야기를 쉽게 하면.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세 번째. 네. 지배적 갈등을 발굴한다는 건 단순히 비전 제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잖아요. 네. 갈등을 한다는 건 갈등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혁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 상대를 그래서 저희를 지지하십니까? 저쪽을 지지하십니까? 물어봐야죠. 내가 맞다고 저쪽보다 훨씬 그렇지. 더 타당하다고 가는 얘기해야 거죠. 되고. 예.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종부세 얘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종부세 완화는 지배적 갈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개혁 대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되는 저기 거예요. 뭐냐면 가진 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이상하게 거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 자체가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면서 어찌 본다면 덜 가진 자들이 또 양해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 되니까 개혁으로서의 갈등의 대상,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최초로 말했던 최대치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갈등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해체가 되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해체가 될 수 있는 여기서 오히려 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되게 그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청기누설 할 때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할 때 네.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우리는 포괄적 국민정당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네, 기억나죠. 청기누설하면서 제가 흥분했던 거 예, 기억나십니까? 화 많이 나셨어요 그때. 그때? 예. 기억나시죠? 예. 자, 포괄적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특정 계급,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성원 거의 절대 다수를 다 대변하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정당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뭐 최근에 정당들이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걸 지향을 해서 되나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익이 서로 다른 어떤 그 그룹들이 네. 한 정당 안에 전부 다 포괄이 돼버리면 정당 안에서 다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정당 안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인 쪽과 완화하는 게 이익인 쪽이 뭐냐면 다시 대립 갈등을 빚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책에서 보면 갈등이 된다는 말이에요. 갈등의 조정 갈등이 자체가 갈등의 사유가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것을 지배적인 갈등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는 전략 설정에 있어서 아니 우리는 지금 이게 급한데 왜 니네는 이것 갖고 핸들링하고 이게 있냐.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 얘기가 나오고 아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 방향으로 가냐라 또 당 안에서 이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는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포괄적 국민정당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포괄적 국민정당에서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확실하게 노선 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무조건 갈등을 수습하는 조정에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절충에 들어가려고 하고 합의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엉거주춤 되어버리고 여기서 스텝 꼬이고 중심 정책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래서 포괄적 국민정당이 단점이 그런 부분이겠죠. 중심을 지향할 수 못 없는 잡는 거고요. 바로 네. 이게 포괄적 국민정당이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양상이나 국민의힘의 양상이 지도부가 지금 공백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거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겠죠.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전 포인트 하나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두 당 모두 지도부가 그런 구축이 된 다음에 앞으로 구축되니까요. 지금 또 그것 그러면-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정말로 갈등 전략을 제대로 그러면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걸 한번 봅시다. 네. 한번 그거 보고 아무튼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면에 대해서 최대치의 지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뭐냐면 아직은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저 촛불 정부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를. 그러니까 촛불 정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엄동설안에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그 촛불 정신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때 그 이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메인 슬로건이 뭐였는가를 한 책에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놓고 본다면 뭐 박근혜 탄핵 이런 것, 그러니까 당면했던 현안 말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게, 그래서 세월호, 진실규명, 그렇죠. 그다음에 적폐청산 네. 이런 것들이 메인 슬로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 이걸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촛불 정신은 아직도 꺼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이고, 어찌 본다면 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심도 그거 역측면일 수도 있다. 아, 반대 측면이 왜 그러냐면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에서 외쳤던 게 뭐냐면 반칙 없는 대한민국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원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네. 본다면 그건 역측면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저기 뭐냐면 이게 폭발한 것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위대함은 뭐냐면 전무후무한 규모의 엄청난 통합을 이루는 게 촛불이죠. 사실은 그 촛불이 한 정말 국민의 한 8, 90%, 저는 90% 정도 된다고 봤거든요. 대다수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촛불이라고 하는 게 국민 네. 통합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됩니다. 그때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반대의 통합이었고, 국정농단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지향점에 대한 지지의 통합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은 아주 대단하고 힘이 있고 지배적인 통합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네. 내년 대선에서 시대 정신을 매치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용어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생농단 세력에 대한 통합이다. 통합, 반대의 통합. 그다음에 민생농단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의 통합. 지지의 통합. 이렇게도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설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죠? 그때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어떤 통합이었다면 지금은 뭐 시대 정신을 얘기할 때 민생농단 세력에 대한 통합. 그렇게 놓고 본다면 거예요? 사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지금 니네가 그거 얘기할 때냐라고 하는 니네가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 번지수 잘못 잡았다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러죠. 야, 그게 지금 민생하고 뭔 상관이 뭔 있냐? 상관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전혀 다른 분석, 그러니까 현상이지만 네. 관통하고 있는 기류는 똑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잖아요. 그래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유동적인 요인이 지금 계속 작동하고 유동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지지의 통합이라고 하는, 지지의 통합이라는 것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뭐냐? 거기서 그럼 어떤 그 지향점을 그러니까 제시를 해서 지지로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걸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대선 게임이다. 그럼 그 의제가 민생농단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대 정신은 저는 그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제가 열심히 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놓고요. 해야겠다, 이런 추상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착각을 하는데요. 비전을 제시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히 제가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잘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네. 그랬잖아요.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의 그런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누구인지를 설정하고 반드시 있을 거니까요. 그거는. 이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들어가는가라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추진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어떤 국민적으로 여파가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학자들이 정치하면 되지. 그렇죠. 오늘 그잖아요. 털도사가 우리 청기 누설 시간에
아주 무서운 얘기들을 좀 하신 거예요. 뭐가 무서워? 다음 대선의 주제로서 시대 정신을 얘기하면서 민생농단 세력에 대한 어떤 통합, 그 통합은 잘할게요 이게 아니고 반대 어떤 쪽을 설정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시대 정신을 구현할 것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갈려서 서로 밀고 당기고 치고받고 하는 게 갈등이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대상 없는 그냥 공허하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그거를 이게 갈등이라고 한다면 돌파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조정으로 잡으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답은 안 나온다. 사람들이 거기서 정치인 착각한다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네. 갈등 요인을 없애면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예. 그건 심각한 착각이라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죠? 지금 계속 우리 청기 누설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음. 좀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어쩌면 우리 머털도사님 말씀이 가장 근사치 정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만약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을 꼭 봐야 되겠네요. 모르겠고요. 자, 그건.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글들을 주셨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많이 장유진님이 그 유튜브 같이 하죠. 김종배님도 한 게 이게 지금 그 저기 추링 입고 나오는 거기에 이제 나와라 이거죠. 그 너무 저희가 경박스럽게 나와서 우리 모털도사님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평소 추링 입고 다니는데 까만 추링이요? 촌스러운 추리링 해야 되지. 아주 그 좋은 추리링은 안 됩니다. 녹색 추리닝이 되고 보니까 옛날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왜 새마을 운동 모자는 왜 안 써? 그것도 쓸 생각입니다. 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성재경님이 정말 저도 한쪽 강한 의견은 싫지만 정치인 사면 안 하면 좋겠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라도라고 하셨고, 전경호님은 구닥다리 시대적 발상 좀 하지 마셈. 그놈의 국민통합 지긋지긋함. 얘기. 한때 오드리님이 뭉치는 거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솜 뭉치냐? 솜사탕이냐? 뭘 맨날 똘똘 뭉쳐? 예리합니다. 이거 많은 뜻이 담겨 있잖아요. 더 이상 뭐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썩나니님이 김종배에게 인생을 배우다라고 하시네요. 에이, 아니고요. 이은하님 종부세 완화해 준 사람들은 민주당에 표 안 주는데 왜 완화하는지 민주당 어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자기 지역구 사정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네. 자, 부동산 성남 부동산 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제가 맞아요 그 네. 말이. 근데 우리 지난주인가 청기노선에서 그 얘기했잖아. 부동산 문제를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서 성이 나 있는데 그럼 똑같은 그런 분노이냐 아니다. 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르포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임대료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줬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매치될 수 있느냐, 공존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잖아요.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성남 민심인데 문제는 그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민심이죠. 무조건 다른 입장이 달라요. 아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장이 달라요. 중요한 게 네. 그거잖아요.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최대치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부동산 정책의 좌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헛다리 짚고 앉아 있으니까. 종부세 완화는 좀. 하여튼 권영일님도 제발 기준을 만들었으면 흔들리지 말기를 3%보다 97%를 의식하길 제발 이렇게 또 글도 주셨습니다. 자, 나나님은 남편과도 힘든 협치를 뭔 협치를? 예, 저도 집에서 협치가 참 제일 어려워요. 갈등. 아니, 협치가 아니라 거의 그 굴종 모드 아닌가? 저는 그게 편해요. 그죠. 저 아내한테 좀 굽실굽실거리기 훨씬 편합니다. 가장 현명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예. 얼쑤무당이야. 뭐하러 싸웁니까? 가장 이기지도 못할 거. 실용주의. 네. 아유, 아닙니다. 예. 요거는 우리 개인적 질문 같은데 성재경님이 종배님이 참 얘기하려면 주제도 정해야 되고 준비를 참단히 많이 하는데 혹시 쉬는 시간 있나요? 질문 주시네요. 대부분이 쉬는 시간인데요. 근데 준비 너무 많이 하시고 사실 이 아침 시간에 정말 모든 전력을 다 하시잖아요.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거밖에 안 하는 준비를 정말 근데 많이 이거 하시잖아요. 하기도 벅차.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모든 것들 아니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얼쑤무당이니까 일 평균 방송 출연 횟수가 몇 회? 깜짝 아니 대단한 거지 몇 회?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합니다. 야, 월수 얼마? 돈이 뭐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입에 침이나 입술에 침이나 바라고 얘기하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돈 다 여기네. 아유 왜 그러십니까? 아유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샤봉수님이 짤짜리 방송 생각난다고. 이름도 되게 친근해. 짤짜리. 짤짜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짤짜리 옛날에 뭐, 짤짜리 학교 다닐 때 이게 아니고 네. 잘린 사람들은 뭐 그런 그러니까. 방송입니다. 예. 참 자랑할 게 없어. 잘린 거 자랑하고. 오늘 청기누설 조금 무겁긴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다뤄야 될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기누설 사실은 요 얘기 비슷한 얘기를 이제 강론으로 아마 대선까지 많이 할 것 같아요. 요게 시대 정신 아마 그래요.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이제 대선 그렇죠? 내내 그 얘기를 하고 후보들을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네. 어떤 발언을 할지 경선은 또 어떻게 될지 결국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미사역으로 대통령은 통합의 구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특정 집단, 특정 계층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화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다들 얘기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아까 포괄적 국민정당 이야기를 다 했는데 포괄적 국민 후보라고 설정을 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렇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출판계에 오랜 금원이 있는데요. 네. 출판 기획을 하는데 이 책은 남녀노소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기획해서 성공한 책이 한 권도 없다. 절대 없다. 네. 요 얘기를 좀 잘 새겨둘 필요가 있다. 타겟을 설정을 해야지만이 그게 네. 통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제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조로 앞으로 이제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청기누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이거 김태현 변호사가 중요 직책을 맡았어요. 경사 났어요, 경사. 예, 아유, 공개도 되나? 네. 공개되죠. 예. 방송 진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방송 진행 잠깐 한 적 있잖아요. 라디오. 음. 그렇게 부러워하더만 본인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서 우리 박준 변호사는 살아남습니까? 잘립니까? 저는 그 프로 원래 출연한 적은 없고요. 네. 다른 프로에 있었는데. 그러면 바꿔서 부를까 안 부를까? 불렀어요, 벌써. 불렀어? 네, 그래도 의리는 있네. 부르는데 제가 시간상 또. 갑질. 저는 시선 집중 청기누설이 최고입니다. 네, 안 겹쳐 그 시간하고. 안 겹치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좀 겹쳐서 지금 못 간다고 뭐 그랬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내일 이제 사법 논담이 있는 시간인데요. 김태현 변호사는 부득이 이제 빠져야 되고요. 빠져야 되고 다른 분하고 박준 변호사가 함께하게.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아마 그분 상당히 논리적이고 저는 좀 보수적인 아니면 그쪽 이 변호사들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그래요? 딱 토론하고 싶은. 합의 맞는 거 맞죠? 합은 안 맞춰봤는데요. 맞춰보겠습니다. 잘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사법논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